투자 손재병법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1610번으로 많은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부에서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솔로몬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증시의 흐름 분석하고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영팀장과 함께 카카오의 음성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에 이은 애플의 페이스타임 이동 통신망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6회 국제수송기계 부품산업전에 집중된 세계 자동차 업계의 시선을 살펴보죠.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에서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 숨겨진 가치주 찾아봅니다.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그리고 이건 존스가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군요. 상당히 또 여러 단계, 여러 등급을 낮췄던데요.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분석을 먼저 부탁드리죠. 지금 무디스가 이제 피치에 이어서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3단계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Baa3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크의 바로 윗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스페인 위기가 굉장히 크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S&P에서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평가사는 신용등급을 좀 강등시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무디스와 에간존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이것은 이제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후에 거기에 키높이를 맞춘 정도라고 봐야지 이것을 새로운 신용등급 하향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쓰고 있고요. 오히려 신용등급 강등됨으로 인해서 스페인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1호전의 맹주인 독일이 이번 정례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오늘 선물 만기는 이제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매도는 매우 제약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어저께 마지막에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매수 대응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을 추가적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매수 유입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동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급격한 변동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장세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보면 약 한 2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오늘 평이한 하루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혹시나 주가가 밀려서 시장이 어려움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만기 때는 외부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어저께 미국이 0.6%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국내장 같은 경우는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일본은 외부 영향을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막판에 강세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프로그램 매도보다 매수가 유입된다면 시장은 예상의 상승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도주들이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그 포지션 구성을 보면 지금 현재 247 정도에서는 상승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금요일이라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걸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무래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대응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지수로 본다 그러면 국내장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전에 주가 하락할 때 모습을 봤을 때 국내장이 미국이나 여타국가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많이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자리는 투자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800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죠. 1844포인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계속 상승 쪽에 무게가 좀 실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선물에서 계속 누군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베이시스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이 강한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나 그동안 며칠 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자동차 업종들이 시장을 얼마나 견인해주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1866포인트 이상에서 종가를 결정하는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의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보합권을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가 현재 4포인트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조금 오른 듯 하다가 또 밀리고, 다시 오른 듯 하다가 밀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일 증시가 한 1850, 89, 한 1860선 그 선에서 움직였다라고 보면은 오늘 좀 소폭 하락을 하면서 1850선을 깨지 않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좀 성공적인 그런 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면 코스닥은 소폭이긴 합니다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포인트 상승한 471.56으로 현재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을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 약보합으로 시작 출발을 했는데요. 금일 전일 대비 4.16포인트 빠진 1855포인트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조금 오른 471.52포인트 일단 기록 중이고요. 일단 주체별로 수급 상황과 업종별로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 이제 철강 및 금속 업종 외국인 쪽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38학 정도. 그래서 포스코가 1.6%, 현대하이스코가 1%대 오르면서 철강 및 금속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을 흐르고 있고요. 전기가스업, 한국전력이 소폭 오르면서 전기가스업이 강한 모습. 그리고 음식료품업, 종이목재, 은행, 보험, 좀 경기 방어주들의 측면이 좀 강한 모습을 일단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운수장비 업종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결국엔 오늘 운수장비 업종 외국인 기관 전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도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같은 경우 118억 전기전자 업종에서 사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거의 다 매도, 특히 하학업종은 142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 개인 쪽에서는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락문화, 종이목재, 디지털 콘텐츠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골고루 오르는 모습인데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개인이 오락문화 업종 11억 정도 사고 있고요. IT 소프트웨어 업종 20억 정도 사고 있으며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서 8억, 기관이 37억 정도 코스닥 시장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양시장은 코스닥, 기관 외국인 전부 다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 프로그램이 매수로 베이시스가 이제 아무래도 만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800억 정도 지금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전체 시장에서는 코스닥은 56억을 사지만 거래소는 223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현물 쪽보다는 결국 선물 옵션 쪽에서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하시자면요. 네, 외국인 어저께 좀 놀랍죠. 사실 거의 저가에 JP모건 소식 나오면서 5천억 정도 선물 매도하다가 종가 기준으로 결국 저가에서 8천억 정도를 산 거였는데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지수 오늘 많이 내리지 않고요. 오늘도 선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길이다, 포지션대로 간다. 이 말은요. 외국인이 지금 선물지수 코스피 200 지수로 치면은 지금 246.58인데요. 245에서 247 정도 구간을 최대 이익을 많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빼기도 어렵고 많이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오늘만은 그렇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3개월의 작업을 많이 해놓은 걸 얘네가 분명히 이렇게 빼거나 위로 올릴 일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은 아침에 풋옵션을 많이 샀다가 지금 좀 손절매를 했다가 콜옵션을 또 사고 선물을 오늘 3천억 넘게 지금 사고 있는데 지수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걸로 보이고 상당히
팔자 게임이라고 해야 되죠.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쪽에 좀 돈 좀 벌어볼까 이러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반대 입장에서 계속 보면서 오늘 같은 날 잘못 선물옵션 매매를 하면은 깡통을 차기 쉽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거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간은 만긴 날인데 몸 조심하자. 그래서 옵션 시장 보면 양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양매도라는 건 결국 구간의 포지션 지금 구간의 외가들을 옵션들의 매도를 치면은 무조건 먹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 시장의 어떤 플레이를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사실 오늘 만기일이고요. 밤사이에 루머도 많고 말도 많았던 JP모건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뭐 시장의 우려와 반대로 무사히 넘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좀 웃긴 게 어쨌든 JP모건의 어떤 정부 자금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유로화에 대한 어떤 하락에 대한 그런 파생상품 베팅, 결국 유로화를 지금 끌어올리면서 그 손실을 최소화시키려고 계속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기네들 이익에 의해서 상당히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소매 판매 경제 지표도 2개월째 하락을 했고요. 유럽이 스페인 우려와 함께 스페인이 무디스에서 3단계 강등도 있었죠. 장 끝나고 그리고 이태리 불안감까지 겹치고 있는데 주말 결국 그리스 2차 총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하루하루 외부 소식에 계속 갭상갭락하는 자리가 계속 연출되는 만큼 시장에서 참여를 하기보다 관망하는 자세로 계속 보시는 게 맞겠고요. 오늘 내일 만여의 날 커드라프 위칭데이 결국 선물옵션 개별 주식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메이저들의 주된 포지션 앞서 말씀드렸죠. 뭐 많게는 1840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고 올리면 1860 정도 그 정도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만큼 큰 폭의 등락은 분명히 금이 없을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다음 베이시스 악화로 프로그램 매물 부담도 상당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매물 부담도 사실 없을 걸로 있고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오늘 만기 지나고 그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리스 2차 총선 보고 결정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시리자가 제일 정권으로 집권하게 된다면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라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실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한 번의 충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가 매수세로 현물은 담아야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다르게 되면 상당히 좀 센 기술적 랠리 반등이 나오면서 미국의 연준의 양적 완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랠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될 건데 결국에 모든 변수는 다음 주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말 연준의 회의까지 보시면서 결국엔 시장을 계속 좀 지금은 답답하시겠지만 관망하라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부터 봅니다. 네, 먼저 박성일 연구원은 만기일 지수 하락, 주식 비중 확대를 이야기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그리스 총선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자, 신용훈 연구원 쉬어가는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희용 대리는 옵션 만기일 보수적인 대응이 유효하다. 김도영 대표는 기초 소재 관련 대형주를 저점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은 박성일 연구원이 IT,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 전략을, 박소영 대리는 갤럭시 S3 관련주 단기 매매 이야기했습니다. 신용훈 연구원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를, 최희용 대리는 정유, 화학 업종의 분할 매수를, 김도영 대표는 금융과 철강 업종을 10시 이후에 저점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부터 좀 볼까요? 네,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금 매매 창구를 보시면 개인 외국인 기관 세 주체가 모두 매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심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게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존 우려와 미국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스페인 시정 등급 하락으로 시장의 상승에는 온갖 악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물옵션은 동시 만기일까지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욱 위축된 상황인데요. 특별히 매물 부담이 크진 않아서 우호장 변동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지수를 견인할 만한 호재가 없어서 투자자들은 지루한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17일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유로존의 미래를 좌우할 그리스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20개국 정상회의, FOMC 등 세 가지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음 주가 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계속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술적 반등이 저점 대비 100포인트 가량 올라온 상황에서 끝났는데요. 이제 기술적 반등은 거기까지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이상의 상승은 좀 어려울 것이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 역시 전저점 이후에 5%가량 반등이 나오고 뚜렷하게 지수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신선한 테마 또는 매수 세력의 부재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네, 테마의 연속성 자체가 없고 매수 세력이 결집하지 않은 모습, 즉 연속 상한가 종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수 전략보다는 당분간은 관망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정유화학업종의 분할 매수 등등을 전략을 짜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세가 좋지 않아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화학업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화학업종이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수요 부족에 대한 우려와 마진율 하락 부담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이런 악재를 오히려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좀 없어질 겁니다. 그리스 총선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유로존 위기가 진정이 되면 가장 큰 반등이 가능한 업종이 역시 또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의 업황이 좋지 않을 때 비중을 확대해서 중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반등 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화학업종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종목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화학업종의 대표주인 LG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특히 30만 원까지 가장 큰 매물벽이 쌓여 있어서 이 매물벽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유로존 리스크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세 가지 매수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첫째는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업황 개선 기대, 그리고 성장성 대비 저평가입니다. LG화학이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럽 태양광 발전 저장 시스템 사업 진출 기사가 나왔는데요. 2차 전지하고 태양광 발전의 결합 시스템으로 향후 높은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는 28만 5천 원 내에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6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유용 대리와 함께 LG화학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가격대까지 잡아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지키면서 대응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음성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에 이어 애플의 페이스타임도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임 업계가 넥슨의 NC소프트 지분 인수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넥슨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임하이와 최대 주주인 JCE의 흡수 합병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경제부와 코트라는 오는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소송기계 부품 산업전을 개최합니다. 한국산 부품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이 내년 고로 3기를 완공하면 세계 10위권 철강사로 새롭게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철강 업체로 도약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와 주가에 미친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통신망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톡에 이은 페이스타임 등장으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통신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애플이 며칠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WWDC 기술자 회의에서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을 이동통신사의 3G망을 이용해서 무료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입자가 4,300만 명이었던 이제 카카오톡이 무료 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동통신사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SK텔레콤이나 KT는 54,000원 요금제 이하의 손님에게만 무료 통화 서비스인 MVOIP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그 모든 요금제를 떠나서 모든 MVOIP를 맡고 있었던 LG U+가 그 무료 통화 서비스를 전면 개방한 겁니다. 그 LG U+는 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인 그 CDMA 그 스마트폰 가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상 MVOIP를 전면 개방해도 잃는 것보다는 이제 마케팅 쪽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애플 페이스타임은 그 보이스톡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요. 그거는 이제 그 기존의 페이스타임은 이제 아이폰끼리만 통화가 되고 또 와이파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3G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망 부하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타임을 이제 1시간 이용하면은 160MB 정도의 데이터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그 인터넷 TV를 본다거나 이제 동영상을 계속해서 다운받으면서 보면 1시간에 이제 100MB를 쓴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 소모량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3G 무제한 사용 요금자가 페이스타임을 쓰게 되면은 망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통신사들도 대처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현재 이런 무료 통신 서비스의 어떤 현황들을 살펴보면은 그 널리 보급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톡은 지금 그 통화 중 끊긴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일단 상대방이 54,000원 요금제보다 이하의 요금제를 쓰고 있으면은 전화가 걸리질 않고요. 그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도 3G망을 이용하고 있지만 또 아이폰끼리만 통화가 되는 반면에 또 그 거는 사람은 그 무료 그 무제한 요금제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이 자유로울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그렇지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아닐 경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말은 무료 통화라고 하지만 실은 이것이 이제 데이터 요금을 활용하는 전화이기 때문에 그 보통 전화는 거는 사람만 요금을 내고 받는 사람은 요금을 안 내지만 이런 그 데이터 그 무료 통화 서비스는 그 거는 사람도 요금을 내고 받는 사람도 그 데이터가 그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사 이동통신 요금에 이제 인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통화 요금의 인상보다는 이제 데이터 요금의 인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망 중립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해서 애플이나 뭐 카카오톡에게만 그 어떤 부담을 지울 수도 없고요. 그렇게 또 국내 업체하고 해외 업체의 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정책은 망 중립성으로 이제 결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동통신사들이 주장하듯이 통신망을 투자하고 유지하는 데는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데이터 이용 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넥슨이 NC소프트와 자회사들 합병설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죠. 합병은 사실 무근이다. 어제 합병설의 주가 급락이 나왔던 주가들 종목들이 오늘 조심스럽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게임즈 흐름도 짚어봐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NC소프트가 넥슨의 이제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넥슨의 자회사로 있던 게임하이나 JC가 이제 NC소프트로 합병되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있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회사 측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제 카카오톡이나 애플의 무료 통화나 이런 모든 지분 거래, 넥슨과 NC소프트의 지분 거래 등을 통해서 인터넷 업종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뉴스의 배경에는 모바일 산업의 변화라는 것이 배경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산업은 현재 핵심 수입 모델이 광고하고 게임인데요. 광고회 같은 경우에는 유선 인터넷 포털 업체의 영향력이 그대로 무선 인터넷 모바일 검색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이나 다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사용자들 플러스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 가지고 모바일 시장도 지금 독식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광고 시장의 성장을 보면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50%가 넘었던 2002년에 다음이 인터넷 광고로 흑자를 내면서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올해가 스마트폰이
보급률이 이제 50%가 넘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모바일 광고에 어떤 본격적인 성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지금 이미 그 영향력을 모바일 쪽에서도 행사하고 있는 NHN이나 다음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현재 그 모바일 트래픽 시간 점유율도 이미 그 이 두 회사가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모바일 게임 분야를 이제 살펴보면은 그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모바일 게임은 개발하는데 상당히 그 비용이 적게 듭니다. 5억에서 10억 정도면 이제 한 편이 개발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또 마켓이 또 오픈 마켓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통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후발 업체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이제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후발 업체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위에 있는 회사들은 1년에 40개 이상의 이제 신작들을 쏟아내면서요.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아주 후발 업체들이 획기적인 그 게임이 아닌 이상은 이제 점점 설탕이 적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용자가 이제 아까 말했던 4,000명이 넘는 카카오톡도 이제 수익 사업이 없다가 이제 그 게임 채널링 사업을 해서 그 수익 모델을 마련하겠다라는 전략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카카오톡하고 관계 있는 이제 위메이드라든지 아니면 이미 기존에 많은 종류의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그 상위사들하고 계약을 할 것이 보여서요. 그 시장 점유율은 이제 상위사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형국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 자동차 업계 사람들이 한국 부품을 찾아 대거 방한했습니다. 미국과 EU FTA 체결로 해외 수출의 기회는 더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 자동차 부품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그 지식경제부하고 코트라에서 13일하고 15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국제 수송기계 부품 산업전을 개최를 했는데요. 주요 참가자들로는 이제 GM, 포드, 닛산 같은 이제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36곳과 또 200여 곳이 넘는 대형 그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번 상담회에서는 그 일본의 그 지진 사태 그리고 태국의 홍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그 업체들의 해외 조달이 늘고 있고요. 또 신흥국들의 자동차 수요가 늘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 최근 이제 EU하고 미국하고 FTA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들한테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 바이어들의 구성을 봐도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절반에 해당되는 이제 45%가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이제 미국, EU, 인도 같은 이제 체결국에서 방한했다고 하고요.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그 한국산 부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물으니까 응답자의 60.7%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반면 기술 품질 경쟁력에 대해서는 82%가 품질력 경쟁력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부품이 이제 고기술 고품질의 제품으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하고 이제 FTA를 맺은 유일한 자동차 생산국인데요. 그 현대 기아차의 경우 시장 점유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영업이익률도 11.3%, 9.7%에서 질적 성장도 상당히 좋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그 친환경 자동차로 변신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당면 과제가 되면서 그 분야에 이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친환경차라는 것이 결국 차의 부품이 진화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미래의 성장성을 위해서도 이제 주요 부품 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력 있는 이제 전장 제품을 만든다거나 차량 경량화를 관련돼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이제 FTA를 통해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그 영업이익률 상승이라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대제철이 내년 고로 3기를 완성하면 세계 10위권 철강사에 들 수 있다고 하죠. 포스코 이어서 두 번째로 국내 기업이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예, 그 현대제철이 그 내년 고로 3기를 완성하면 이제 세계 10위권 철강사로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3고로가 준공이 되면 현대제철의 총 조강 생산 능력이 2,300만 톤으로 포스코에 이어서 우리나라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계 10위권 철강사에 든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 따르면은 그 당초 고로 완공 목표 시점이 내년 9월 27일이었지만 지금 현재 공정이 그보다 빠르게 돼서 이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세계 철강협회에 따르면은 현대제철이 이제 그 현재는 1,630만 톤으로 20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당진 3고로가 완성이 되면은 그 조광 1,550만 톤 그리고 고로 조광 1,200만 톤에서 2,250만 톤으로 이제 세계 13위의 철강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 현대제철이 그 종합 철강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 일반 제철소하고 다른 비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제철소입니다. 그 제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철광이나 유연탄을 그 항만에서 수입하다 보면 많은 분진들이 날리는데요. 현대제철소는 이제 야구의 돔 야구장처럼 그 적재소의 그 곳에 지붕을 만들어서요. 그 확산되는 그 분진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 물질을 최적화하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부산물들을 이제 자원화해 가지고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그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회수 기술이나 이제 저감 기술 개발 등 이제 친환경 녹색 제철소를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다른 회사들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환경 개선 노력들은 이제 결국은 회사 운영의 리스크를 많이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주가를 이제 무위험 수익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의 어떤 조합으로 생각을 한다면 리스크가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업체들의 주가는 보통 회사들보다는 평가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성투자자문의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였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증시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오늘 중국 본토지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1.5%의 전일 상승 기조 나타내면서 1.27% 상승하면서 2,300선 위에 한적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0.62% 하락하면서 2,303.9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관망 심리 속에서 변동성 계속적으로 확대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중국의 하반기 집값이 하향 안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발전개발위원회에서 부동산 긴축 기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언급을 내놓은 것과 맞물려서 지금 부동산 구매 제한령으로 해서 집값이 하향 안정이 될 것이라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위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은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행히 금리 변화로 인해서 기업들의 대출은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5bp 인하로 인한 중국에서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기업들의 대출 승인 허가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대출을 한 자금으로 투자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가 이러한 유동성 확대 속에서 경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중국의 긴축 완화 정책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최근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경제 둔화 우려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감을 막기 위해서는 긴축 기조를 더욱더 완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좀 중국의 경제가 성장세로 전환되기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긴축 기조 완화를 이어져 나갈지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호전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자동차 업종들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증시가 하락 기조가 아닌 행보 기조 속에서 나타나면서 업종별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00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불안감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승보다는 행보장의 국면 좀 더 이어져나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증시 살펴드린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의진입니다. 오늘 목요일 홍 반장의 스몰캡 투기 시장이 쉬는 시간이 왔는데요. 일단은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로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지 못한다라면 계속해서 좀 이런 흐름이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 지금 단기적인 뭐 수익 극대화, 그러니까 이런 것 노리시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일수록 아무래도 지금 원칙적인, 그러니까 지금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수익이 잘 나는 기업,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좋고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좋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 쪽으로 지금 눈을 좀 돌리셔가지고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나 단기적인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한 좀 수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습관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뭐 상승이나 하락 테마를 보기에 앞서서요,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권 전환을 했네요. 좀 보시면은 472.71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16%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급 상황을 본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세, 그러니까 지금 사지도 팔지도 않은 상황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36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옵션 만기 특성상 거래소 흐름이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해외 시장보다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폭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밑꼬리가 좀 달려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뭐 다른 시장보다는 좀 강한데, 그런 다른 시장보다 강한 코스피 시장보다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그래도 양봉의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뭐 눈에 띄는 종목은 포스코 ICT 정도인 것 같은데요. 4.8%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래도 포스코 쪽에서 지분 감소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정적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포스코 ICT 그동안에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인터플렉스라든지 지금 IT 관련주, 그러니까 뭐 덕산화 해메테 같은 경우는 소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자화전자나 인터플렉스나 옵트론텍, IT 관련 부품주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성광밴드라든지 지금 피팅 관련 업체들은 뭐 상승세가 강하진 않습니다. 뭐 태광도 그렇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 자체가 밀리지 않는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죠. 아무래도 조선주와 흐름이 좀 같이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유로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다면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그러니까 그다음 하이로코리아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선주에 대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흐름이 그래도 좀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빌이나 뭐 NC소프트, 컴투스 그동안에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죠.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했었는데, 그 컴투스 같은 경우는 뭐 소폭의 조정, 그다음에 게임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강세를 좀 띄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대 주주가 지금 넥슨으로 좀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 부분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이어질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조금 남아있는 듯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강한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제닉 같은 종목들, 화장품 관련주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저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된 모습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약세가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보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고점에 대한 징후가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지금 관심 있게 좀 보시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강한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전자결제, 그 다음에 IT 관련주, 특히 이제 핸드폰 부품이나 아몰레드 관련주겠죠. 예, 그들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제가 좀 이따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지만은 뭐 코나이나 뭐 유비벨럭스,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이죠. 그들 종목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요. 일단은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지만 제가 좀 이따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부품주를 좀 관심 있게 제가 보시라고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도 뭐 넥스콘테크,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한 주 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IT 부품주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주가라는 것은 현재 상황보다 앞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면은 오르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즉 성장성이겠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주목이 된다라면 주가는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성장성 자체가 갤럭시 S3라고 하는 신제품, 그 다음에 애플에서 나오는 뭐 아이폰 5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서 예약 판매가 실시가 됐습니다. 갤럭시 S3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품 관련주, 뭐 인터폴레스라든지 자화전자, 파트론, 인탑스, 뭐 옵트론텍, 그 다음에 뭐 네페스 같은 경우도 뭐 AP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IT 부품주는 상당히 지금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도 아몰레드 관련주겠죠. 뭐 터치스크린 패널도 있을 텐데 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나 뭐 SNU, 그다음에 아이컴포넌트나 AP 시스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갤럭시 S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약세 테마를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자면요. 뭐 약세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뭐 태양광 관련 업체겠죠. 모시아에도 웅진에너지, 오성 LST, 뭐 S에너지나 뭐 SDN 뭐 이런 종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썬파워 같은 뭐 미국 관련 태양광 기업들이 급등해서 좀 마감을 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실질적인 상품값에 반등이 없다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뭐 단기적일 수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값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20대에 머물러 있죠. 계속해서 좀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폴리실리콘 값이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OCI의 반등이 없을 것이고 다른 제품의 반등 또한 나오지 않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태양광 관련주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OCI나 웅진에너지, S에너지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 좀 단기 모멘텀으로서 좀 작용이 된 부분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일단 혼조세입니다. 일단 지금 현대위아나 만두 같은 경우는 뭐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모비스나 뭐 SL, 평화전공, 성화이텍, 화신, 그 다음에 MS 오토텍 같은 종목들은 일단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약보합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매도세가 크지는 않은 상태죠. 아무래도 지금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계속해서 좀 관심권 지금 좀 지속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도 언급드렸지만은 뭐 평화전공, 성화이텍에 대해서 토픽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져보자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도 돼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오늘부터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관심 테마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전자결제죠. 전자결제. 그러니까 전자결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은요. 일단은 지금 전자결제가 뭔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기죠. 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비자와 기업 간의 다이렉트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에 거래 대행 업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뭐 다날이나 뭐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같은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결제를 대행해 주면서 그 중간에 수수료를 좀 띄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그 매출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좀 띄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 스마트 기기 확산, 뭐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죠. 그다음에 인터넷이 상당히 좀 보급화되면서 그 부분, 인터넷에 대한 결제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지금 성장을 했냐면은 2001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전자결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3조 3천억 거래대금이 좀 발생이 됐는데 2010년 같은 경우는 24조 원까지 그 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금액 자체가 이 정도라면은 결제 대행 업체 자체도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앞으로 전자결제 시장 규모는 더 커지겠죠. 스마트 기기 확산이 되기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백화점 매출이 상당히 좀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이 싼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좀 많이 하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무래도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대행 업체들에 대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관심 종목을 좀 보시자면은 아무래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업체겠죠. 유비벨럭스라든지 코나이 같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업종, 뭐 NFC 관련 테마와 그다음 유심 테마가 이들 종목에 좀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두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결제 대행 업체 같은 경우는 KG 이니시스라든지 KG 모빌리언스, 인포바인, 한국사이버결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흐름이 가장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 자체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한국 사이버 결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급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우상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21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가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거래 대금 증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한 좀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탑픽주로는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경신하려고 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점이 지금 5월달에 단기적으로 좀 높아지고 일정 부분 좀 지지를 한 상태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주가 자체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평선을 다 뚫어낸 상태에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 전환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일단은 기술적인 조정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이버결제, 뭐 KG 이니시스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을 해보시고, 다날이나 모빌리언스에 대한 관심도 좀 지속을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유비벨럭스나 코나이 같은 앞으로 NFC 관련 테마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놓치지 마시고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겠죠. 시스템 반도체 쪽.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좀 다음 주에는 좀 설명을 해드려볼까 할 테니까 다음 주도 역시나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11시부터는 또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0113-3366-0110, 023153-2610번으로 전화와 문자 모두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투자손자법 블로그 새로 탄생했으니까요. 이벤트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투자손자법 1, 2부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